저희 KT 키오스크 들어가셔야 되니까 KT 키오스크는 아래쪽에 있는 앱스 화면에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슬쩍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KT 키오스크에 한 번만 터치. KT 키오스크 한번 터치. KT 키오스크 한번 터치. 혹시 나는 KT 키오스크가 찾기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상단에 보시면 검색에다가 KT 키오스크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키오스크 앱을 설치를 하시든 특정 앱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앱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앱스라는 화면에 들어오셔 갖고요. 앱스에서 첫 번째 검색에다가 터치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앱의 이름을 직접 쓰시면 돼요. 그럼 바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앱 찾는 방법 한번 기재해 드릴게요. 앱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일단 앱스에 들어오는 건 동일하고요. 앱스, 그다음 상단 검색창. 상단에 있는 요 검색창에다가 해당 앱 이름 입력, 상단 꼭대기에다가 입력,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KT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연관된 검색 결과 중에서 해당 앱을 터치하시면 되니까 우리 KT라는 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KT 앱을 한번 터치. 그럼 첫 번째가 현재 로딩 중입니다 하고 나오실 거예요. 로딩 중 하고 나오실 거고요. 로딩이 끝나시면은 이제 키오스크 앱으로 들어가실 건데 만약에 내가 로딩이 안 된다. 아니면 로딩이 되는데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그때는 키오스크 앱을 다시 터치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키오스크 앱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설치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키오스크로 들어왔고요. 키오스크 들어와서는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라고 있어요.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한번 터치하실 거예요. 키오스크 체험 교육. 손가락 아이콘을 한번 누르셔서 키오스크 체험 교육 터치. 그럼 이제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가 어떤 건지 저희는 무인민원 발급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무인민원 발급기를 터치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을 할 거다. 그러면 교통을 터치할 거예요. 교통 터치할 건데 첫 번째 교통예매 한번 먼저 진행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로 가줄게요. 무인민원 발급기. 그러면 첫 번째는 교통예매 한번 눌러주세요. 교통예매 터치. 교통예매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체험하기 터치. 체험하기 터치 한번 해주세요. 체험하기 터치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내가 표를 어떤 거를 예매를 할지 선택을 하는 거니까 출발지부터 선택해야 되겠죠. 출발지는 용산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를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출발을 뭐 서울역으로 하겠다. 그러면 서울역, 뭐 출발지를 부산으로 하겠다. 부산.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현재 지금 대구에 가 있어요. 동대구에 가 있다. 그럼 동대구를 출발역, 도착역은 뭐 광명역, 용산역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서울을 터치, 서울역 터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산에 가서 터치, 용산. 그 다음 세 번째가 확인, 터치.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거죠. 첫 번째 나는 서울이라는 걸 눌렀어요. 기본 세팅이 서울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용산, 세 번째는 확인, 세 번째는 확인. 그러면 확인, 용산하고 확인. 그러면 출발 용산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착역에는 대전으로 할 거예요. 그럼 도착을 터치, 도착에 가서 터치 한번 하시고요. 도착에 터치. 그 다음에 대전에 터치. 첫 번째 우리 여기 도착 한번 누르셨고요. 두 번째는 대전. 세 번째는 확인. 세 번째 확인. 이렇게 되겠죠. 도착이라는 거 한번 누르셨고, 두 번째 지역은 나는 대전. 세 번째는 확인. 세 번째 확인. 세 번째 확인 버튼 한번 누르셨어요. 대전 확인. 그럼 일단 용산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는 기차를 내가 예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출발일을 누를 거예요. 출발일 눌러서 날짜는 1일 월요일이고 시간은 1시대로 내가 선택을 할 거니까 여기 출발일을 눌러야 되겠죠. 출발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출발하는 거, 도착하는 거, 출발 날짜랑 시간, 승객 및 연령인데 이제 두 번째 사항이 뭐냐면 출발일이에요. 출발일 터치. 출발일 터치 하셔갖고요. 출발 날짜는 1일로 진행을 할 거예요. 1일 터치. 시간대는 1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1시대. 그 다음 마지막에 확인까지 터치. 확인까지 터치할 거니까 우리 첫 번째 출발일 눌렀고, 두 번째는 날짜 1일 날, 세 번째는 시간대, 네 번째가 확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용산에서 대전을 갈 거고요. 시간은 13시, 1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날짜는 1일날 월요일날 갈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에 터치. 1일 13시 확인.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용산 대전 1일 13시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승객 및 연령 좌석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좌석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는 어른 2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른 2명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플러스 아이콘이 나와 있죠. 플러스 아이콘이 나와 있다는 건 인원을 추가하라는 뜻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아이콘이 나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아이콘은 이거는 인원 빼기라고 보시면 돼요. 빼기.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무언가를 더하실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인원수를 뺄 때는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우리 인원수 2명 해볼까요? 어른 하나, 둘. 다음 어린이도 하나, 둘, 경로도 하나, 둘.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어린 2명, 어린이 2명, 경로 2명. 근데 원래 이렇게 6명이 가기로 했는데 내가 어른 2명만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에 가서 마이너스 2번, 경로에 가서 마이너스 2번. 그러면 다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어른 2명으로 바뀌었죠.
을은 2명에 숫자 2 그리고 확인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승객 및 연령을 눌러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을은 2명을 선택을 했고 세 번째는 확인까지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승차권 예매를 어떻게 할지가 선택된 사항들이 쭉 다 나오세요. 용산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용산 출발이고 그 다음 도착은 대전. 시간은 1일에 13시. 승객 및 좌석 수는 을은 2명 해서 다 나왔어요. 열차 조회하기까지 확인 한번 누를게요. 이제 좌석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죄송해요. 좌석수 선택하기 전에 1시 때 기차가 보니까 다른 건 다 매진이 됐는데 2개가 남아있죠. 이 2개 중에서 내가 1시 몇 분에 선택할지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KTX 114에 1시 3분에 출발하는 일반 호실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선택 완료 누르시면 되겠죠. 선택 완료. 첫 번째는 일반 체크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 완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끝나시게 되겠죠. 이제 좌석은 다 끝났고요. 이제 실제 내가 어디에 앉을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앉을지. 나는 14D랑 13D를 선택할 거야. 그럼 여기 2개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 완료하시면 돼요. 2개 체크하고 아래쪽에 여기가 선택 완료. 그러면 선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2개 선택했죠. 선택 완료. 근데 내가 좌석을 바꾸고 싶어요. 13D 한번 클릭 터치, 14D 한번 클릭 또는 터치. 그럼 일단 해제됐고 12C, 12D 2개가 선택됐네요. 다시 해제. 원래대로 나는 14D랑 13D 그리고 나서는 선택 완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4D, 13D 다음 선택 완료하면 첫 번째 좌석 번호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선택 완료까지 하시면 이제 2장의 좌석표가 선택이 됐어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한 거가 KTX의 114에 1일날 월요일 13시 03분에 출발하는 기차고 1호차에 14D, 13D 순방향. 방향은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키오스크에서 하실 때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기본 순방향이고요. 예를 들어서 순방향의 표가 모두 다 끝났다. 그러면 역방향이라고 표시가 돼서 나오세요. 현재는 순방향이고요. 순방향. 나는 일시불로 할 거야. 이렇게 일시불. 여기서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여기를 다시 누르는 건 아니고요. 확인할 거니까 일시불에 체크, 결제하기 체크하시면 돼요. 우리 확인하실 때는 승차 정보 확인하시고 일시불에 결제하기 일시불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나머지 완료해 주시면 돼요. 결제하기 터치. 그러면 신용카드 전용 매장입니다 하고 나와 있고요. 신용카드 전용 결제고 IC칩이 위로 가도록 화살표 놓고 결제 시작, 결제 완료, 그 다음에 티켓 발급하실 거고요. 발급이 끝나면 초기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초기 화면. 그러면 이제 모두 다 끝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기차를 예매하시는 방법이세요. 내가 기차 예매가 끝나면은 티켓 수령해야 되죠.
신용카드 챙기셔야 되죠. 소지품 챙기시고 기차에 오르게 하셔서 기차 여행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업무상 가시면 업무를 보러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가 기차 예매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실 건 뭐냐면 내가 기차는 지난번에 한 거 다시 한 거니까 이번에는 키오스크 앱에서 홈으로 갈 거예요. 다른 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우측 상단인데 우측 상단에 있는 홈으로 아이콘을 터치해서 키오스크 앱에 기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터치. 그럼 원하시는 키오스크를 선택하세요. ATM도 있고 무인민원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ATM기, 무인민원, 병원 중에서 저는 무인민원을 할 거예요. 무인민원을 할 거니까 무인민원 발급기에 가셔서 한 번만 터치, 무인민원 발급기 터치. 그럼 무인민원 발급기를 한번 터치했어요. 그랬더니만 등본,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는 보건복지겠죠. 그 다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거는 지적도, 토지, 건축물 대장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세증명서도 있고 교육재증명도 있고, 교육재증명이 뭐냐면 우리 졸업증명서 같은 거예요. 졸업증명서. 내 대학교 거는 발급 안 되세요. 졸업증명서고 또 졸업증명서 중에서도 1986년인가 그 이후 거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적증명서, 보건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 기계는 지하철역에 가도 있고요. 또는 행정지원센터 앞에도 있고요. 또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학교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저는 가장 많이 본 거는 전철역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하는 전철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철역 근처에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토지도,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법원 근처에 가시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앱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사각 표시된 거 위주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을 선택을 먼저 할 거예요. 주민등록에서 우리 주민등록 터치하고, 주민등록표는 등본, 초본으로 나누어지는데 금액은 200원이세요. 200원. 요 주민등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민등록에서 주민등록표 200원 터치.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이 상단에 표시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표시는 여기로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박스에. 그럼 내가 70년 1월 1일생이에요. 700101.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다 그러면 1, 2, 3, 4, 5, 6, 7.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했고요. 물론 본인 거 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 가족 번호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에 가셔서 한번 터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나인 줄을 확인을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올려놓으셔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이 자리에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가서 꾹 누르시면 되겠죠. 꾹 누르면 본인 인증에 완료됐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나오면 지문인식이 완료되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본인 확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가 지문 상태가 흐릴 때, 그리고 연할 때, 두 번째는 지문이 너무 진할 때, 세 번째는 중심에 맞게 하지 않았을 때, 네 번째가 닳거나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지문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인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이 엄지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꾹 눌렀다 띄시고 지문 완료하시면 이렇게 요 창으로 넘어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본사항 중 아래에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중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냥 확인 누르셔도 돼요. 확인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살 때 한 집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닐 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포함을 하지만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 서울 살다가 서울에서도 강남 살다가 서초구 살다가 다시 또 강남 살다가 경기도 가서 살다가 뭐 제주도도 가서 살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주소 변동 사항이 너무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시면 보통 나는 등본을 한 장을 발급받을 건데 뭐 2장, 3장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들은 빼고 나는 진행을 할 거예요. 과거에 주소 변동 사항, 내가 이사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럼 미포함.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할 거예요. 나는 미포함 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뒤에 자리 포함 안 할 거예요. 뭐 70년 1월 1일인데 뒤에가 1, 2, 3, 4, 5, 6, 7, 8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 관계도 포함 안 할 거예요. 그럼 미포함. 근데 회사에서 서류 내라고 했는데 포함해야 돼요. 그럼 포함에 터치. 그 다음 우리 이제 주소 변동 사항을 예를 들어서 포함, 세대원, 세대, 미포함 이런 거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 포함해야 돼요. 그럼 포함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선택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뺐고요. 주소 변동 사항은 빼고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눌렀어요. 확인 버튼에 체크. 확인 버튼에 체크. 그러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가 나와요.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는 3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인지 아니면 국가보훈 대상인지 한부모 가족 지원인지 이렇게 3가지가 나오면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는 1반이에요. 그럼 1반에 터치하시고 만약에 국가보훈 대상자다 그럼 면제 신청을 누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키오스크에서는 하나만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국가보훈 대상자이더라도 1반을 누르시고 실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하철역에서 등본을 발급받는데 면제 신청자다. 그러면 면제 신청해서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1반에 터치. 1반 터치했고요. 기본은 세팅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한부로 세팅되어 있어요. 발급할 부서는 한부가 기본 세팅인데 내가 2부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바뀌겠죠. 숫자 2로 이렇게 2부 하고 바뀌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숫자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는 확인만 누르시고요. 요거는 확인. 두부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확인 버튼이 실제로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그래서 2개 눌렀고요. 숫자 2로 바뀐 거 확인했고요. 하단에 확인. 그러면 200원이니까 400원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400원. 그러면 2로 바꿔볼까요? 400원 바뀌었네요. 그 다음 확인. 인쇄 중입니다 하고 나오실 거고요. 발급 완료가 되시면 등본 챙기시고 신용카드 챙기시고 신용카드로 하셨으면 신용카드 챙기시고 현금으로 하셨으면 잔액 챙기시고 소지품 챙겨서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결제하실 때 결제 전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우리는 현재 키오스크 화면이라서 여기는 교육용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제 방법 선택이 있어요. 결제 방법 선택에서는 신용카드로 할지 그 다음에 현금 투입을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신용카드로 할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를 넣으시면 되고 200원도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넣었으면 600원 거슬러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결제가 끝나시면 인쇄 중 발급 완료내면 등본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서 이 자리에서 등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등본 나오고 이렇게 등본 나오죠. 그러면 챙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챙기실 때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싶어요. 영수증. 그러면 아까 요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실 때 물어봐요. 영수증을 출력을 할 건데 출력할까요? 물어보면 나는 영수증이 필요해요. 그러면 출력. 나는 영수증이 필요 없다. 그러면 미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챙겨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본 출력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는 복습을 뭘로 할 거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화면이 틀려요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똑같고요. 어디까지 똑같냐면 앞에 화면하고 뒤에만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요거는 제가 요 아래다가 한번 따로 적어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 터치 한번 할 거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터치.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나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에 관해서 3대에 한해서만 인적 출력이 가능하고요. 형제 자매는 가까운 관공서에 가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발급 안내 읽고 확인. 발급 안내 읽고 확인 버튼 누를 거예요. 확인.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똑같다 그랬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시는 거 지문인식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복사. 여기는 그냥 빼기 표시를 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아니구나. 이제 주민등록번호 700101234567 13자리 다 입력했고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다가 지문인식기에다가 지문 올리셔야 되겠죠. 이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다가 꾹 눌렀다 띄고 꾹 눌렀다 뛸 거예요. 다음 확인. 첫 번째는 오류 났으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다 띄면 본인 인증 완료 나올 거고요. 확인. 그러면 일반 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련된 거고요. 상세 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그러니까 일반 증명서는 혼인 중의 자녀고 상세 증명서는 모든 자녀에 대해서인데 우리는 일반 증명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일반 증명서. 일반 증명서에 터치. 그럼 주민등록번호 포함할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 선택. 여기서는 뭘로 했어요? 포함에 선택했어요. 포함. 포함에 선택. 여기를 다시 번호로 적어 드릴게요. 포함 여부의 선택. 그럼 포함에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급할 부수 선택. 발급할 부수 2개로 할게요. 2개. 그 다음에 확인. 숫자 2 하신 다음에 확인.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인쇄 중입니다 하고 나오실 거고요. 발급 완료.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받으셔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받으셔서 이제 내가 댁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근무지가 있으면 근무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서까지 모두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던 병적 증명서를 띄시던 뭐 지적도를 선택을 하시던 일단 지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는 지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이제 관공서나 행정지원센터에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은 뭐 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혹시 만약에 가정에서 띄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집에서 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무인민원 발급기처럼 모든 게 다 발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뛸 때는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은 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은 발급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 24시라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발급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나오는 증명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등본이잖아요. 등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보건복지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가입 여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은 앱에 가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정부 24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내지는 또는 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등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컴퓨터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전원 켜고 프린터도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또는 요즘은 공공인증서 쓰잖아요. 공공인증서 같은 거를 정부 24시라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등록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셔서 인증서 로그인까지 하시면은 등본이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등본 정도는 가능한데 대신에 컴퓨터, 프린터기, 인증서 등이 있어야 되겠죠. 요런 것들이 있으시면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 키오스크는 여기까지를 진행하고요. 이제 어떤 거 진행할 거냐면 사진 전송하는 걸 할 건데 사진은 문자로도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문자에서 먼저 전송하는 걸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셔야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해서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한번 해주시고요. 홈 화면이 나오면 문자 메시지에 가서 터치 한번 할게요. 문자 메시지에 터치. 저는 노트 10이에요. 노트 10 버전인데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노트 10 동일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르고요. 통신사나 제조사,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이 화면은 달라지실 수가 있는데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저는 우측 하단에 플러스 신규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이 신규 아이콘은 위치가 조금 제가 다 다르다고 했죠. 위아래로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으시고 터치, 신규 메시지 터치 한번 해서 문자 들어왔고요. 우측 하단에 신규 메시지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1대1로 돼야 할지, 그룹 채팅 할지, 단체 문자 할지. 여기서 나는 1대1로 할 거예요. A라는 친구한테 하기 위해서 1대1로 진행을 할 거예요. 면 1대1 대화 터치. 1대1 대화 터치 하신 다음에 친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친구면 나 강남 70 플러스 라운지 친구, 용산 정보화 교육 친구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강남 70 플러스라는 친구한테 할 거고요. 터치했어요. 친구 한 명 선택하고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세요. 상단에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세요. 상단 이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메시지를 써야 되겠죠. 메시지 쓰고 보내기니까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전송 이렇게 했어요. 전송했고 일단 갔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진을 오늘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콘이 3개예요. 첫 번째 플러스는 일반 파일. 예를 들어서 한글, 엑셀 뭐 이런 파일들. 두 번째 카메라는 사진을 지금 바로 찍어서 보내기. 세 번째는 갤러리 아이콘이니까 내가 직접 찍어 놓은 사진 이렇게 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갤러리 아이콘은 사진첩 사진 보내기고 그다음 두 번째 카메라 아이콘은 사진을 바로 찍어서 보내기. 세 번째 플러스 아이콘은 우리 기타 파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 엑셀 문서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제가 플러스 한번 눌러볼까요?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요. 여기에 이미지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눌렀더니만 위치 정보, 그 다음 오디오, 연락처, 동영상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플러스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갤러리로 갈 거예요. 좌측에 있는 갤러리니까
갤러리에서 사진 한 장을 터치할 거예요. 사진 한 장 터치. 사진 한 장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송에 가서 전송을 터치할 거예요. 전송에 터치. 전송 터치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진이 들어갔어요. 사진 들어갔고 위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사진이 전송이 됐어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평상시에 주고받던 분들은 바로 그냥 친구 이름 눌러서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들어왔고 강남 70플러스 누르고 여기에서 메시지 누르시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신규 친구를 할 때 지금 하시는 방법이세요. 신규 친구. 사진 전송을 신규로 보낼 경우에요. 신규로 보낼 경우는 일단 다시 한번 해드리면 아래쪽에 더하기 1:1 대화 친구 이름 터치 상단에 친구 이름 확인하시고 밑에 메시지 쓰는데 터치 여기서 키오스크 관련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송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이렇게요. 입력했어요. 일단 텍스트를 먼저 입력했고요. 전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아이콘 눌러야 플러스가 아니고 죄송해요. 갤러리 아이콘 누르시고 이제 실제로 내가 키오스크 관련 사진을 한번 쭉쭉쭉 내려서 키오스크 터치 키오스크 이거 영상이군요. 영상 오래 가니까 우리 키오스크 사진 하나 터치 다음에 전송 그럼 이렇게 키오스크 이거는 무슨 키오스크냐면 환전하는 키오스크 홍대에 가시면 이렇게 환전하는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홍대 입구 우리 공항철도 근처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사진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셨으면 뒤로 가기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이콘이 뭐뭐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점점점 메뉴 메뉴는 요거 점점점 메뉴는 뭐냐면 더보기 메뉴예요. 더보기 메뉴 삭제도 있고 휴지통도 있고 설정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더하기 메뉴는 카테고리를 따로 추가하시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신규 아이콘 메시지에 더하기 아이콘이 신규 아이콘이세요. 이렇게 기타 아이콘이 세 가지가 있으시고요. 기타 아이콘이 세 가지. 이 중에서 내가 요 더하기 아이콘 누르시면 따로 네 가지네요. 잠시만요. 점점점 메뉴, 점 메뉴, 돋보기 검색하시는 거, 그다음 신규 아이콘, 카테고리 추가하시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세요. 네 가지가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 내가 신규로 할 때만 우측 하단에 있는데 이 우측 하단 거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실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위치에 찾으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의 하단에 MMS라고 나와 있어요. 이 MMS가 뭐냐면 멀티 메시지 서비스예요. MMS 멀티 메시지 서비스니까 장문, 문장이 길거나 또는 멀티니까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에요.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면 멀티 메시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키오스크 관련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거 텍스트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단문 메시지, 짧은 메시지. 그래서 SMS는 숏이에요. 여기가 숏 메시지 서비스고 MMS는
멀티 메시지 서비스. 그리고 우리 비슷한 용어 있죠. SNS는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밴드나 카페, 카카오스트리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SNS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용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하면은 이 정도의 이제 용어를 제가 아셨으면 하고, 아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뭐 다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SMS는 단문 메시지, MMS는 멀티 장문 메시지,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메시지 할 게 사실은 하나 더 있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사진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거 진행을 했었냐면 키오스크에서 첫 번째가 열차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무인민원 발급기, 세 번째 하신 거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했어요.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했고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제가 오늘 한 거는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카카오톡에다가 바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 세로 모드 올리는 거는 며칠 있다 올라갈 거고 가로 모드 그냥 유튜브로 녹화된 건 바로 나오실 거예요. 복습하실 때는 유튜브 창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내용 입력한 건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출석 인사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